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김작가TV의 김작가, 혹시 성함 아십니까? 김도윤 작가님을 모시고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작가라고 합니다. 아, 예, 아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아, 예, 아닙니다. 저야말로. 안 그래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네. 고퀄리티의 장비를 소개시켜줘서 저희 각도기님을 장비병에 빠뜨리신 네, 장군이십니다. 익숙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아, 네. 아무튼 그때 쓰시던 거 그냥 이거 중고로 네. 각도기님께 파시지. 네네. 이거 지금 수익도 창출 안 되는데 돈만 네. 계속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각도기님이요? 예. 아, 다 의미가 있겠죠. 뭐 주식으로 벌어서 여기에 투자한다 뭐 이런 말.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복리로 돌아온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레버리지를 쓰신 것 같아갖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김작가님을 만나 뵙는다가 그래서 공통점이 뭐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 혼자. 네, 남자. 그거 안경 쓴 거. 40대. 네. 사투리. 아, 네네. 그 다음에 토익 점수 500점 못 넘으셨죠? 네, 최고 토익 성적이 420점. 아, 예. 그거. 네. 아, 예. 그거 비슷하고, 나머지는 저랑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오셔서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 전에 여기 여러분들 책 보이시나요? 네. 럭키. 이 책 보시면, 예. 이 책 보시면 다 뭐예요? 행운이 막 줄줄줄줄 들어옵니다. 맞죠? 네. 사실 뭐 이제 그런 뭐 부적처럼 그런 행운이 들어온다는 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운이라는 게 잘 안 잡히잖아요. 네네.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운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운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운을 만났을 때 그 운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들어가기 전에 여담으로 네. 책에 연불리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염승한 이사님이 예. 이제 사례가 있죠. 예. 그런데 저희 각도기님은 언급조차 안 되어져 있던데 왜 그런지. 맞습니다. 그분은 털이 많고, 그러니까 눈썹이 진하고 네. 우리 각도기님 눈썹이 없으셔서 그런지. 아, 네. 염승한 이사님과 이제 제가 둘 다 같이 눈썹이 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작년에 이제 염승한 이사님과 제가 작년 10월 때부터 네. 만났었고요. 네. 그리고 그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안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고, 사실 증시 이제 각도기 각상준 지점장님과는 이제 안지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러시구나. 이게 사람이 알아가는데도 이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또 우리 그 연불리님께서는 진중하고 뭐 이런데 좀 저희 각도님 약간 이미지가 두 분이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이 우리 각도기님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러면 그런 음모론 펼치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책 쓰실 거죠? 네, 매년 한 권씩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각도기님 꼭 언급될 수 있도록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넣도록.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정말 이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이제 사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만 했던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는 제가 사실 열심히 살지 않아 봤거든요. 언제까지요? 제가 20살 때부터 뭐 당연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못 갔고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진 못했고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26살 이제 한 1월, 2월 뭐 상반기 앞까지는 계속 놀았죠. 뭐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그다음에 뭐 당구장, 그다음에 PC방에서 이제 게임 많이 했잖아요. 스타 그 당시에 리니지. 리니지. 저는 리니지 완전한 페인이었거든요. 정말 완전 페인. 그냥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자기 전까지 무조건 게임 리니지만 했어요. 그리고 잠들고 다시 또 일어나서 리니지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놀아봤고, 뭐 잘못되게 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을 좀 허비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뭔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했는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게임에서 제가 뭔가 레벨업을 하고
그 당시에 뭐 리니지에서 뭐 그 당시로 쳤을 때 레벨 높은 데스나이트라고 하는 것까지 찍었었는데 사실 그건 온라인 세상에서지 오프라인 오는 순간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사실 뭐 내가 삶을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뭐 의미도 없고요. 내가 게이머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26살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면서 얻는 그 성취, 이 보상이라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이게 게임을 하면서 얻는 아이템 그 보상 얻는 것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도 재미있으세요? 네, 전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진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일단 뭐 증시 각도기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네. 왜냐면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채널도 성장하고 제가 돈도 벌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또 나쁜 채널이 아닌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지금 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조금 과거의 얘기를 한번 구글링 하다 보니까 20대 때 사진을 몇 개 봤거든요.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뭐 젊어 보이는 편은 아니었지만 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아, 네. 위안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20대 때보다 네. 40대가 더 젊어 보이는 진짜 비결이 뭡니까? 너무 궁금해요. 확실한 거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애늙은이처럼 이제 외모도 가꾸지 않았고요. 패션도 가꾸지 않았고 운동도 거의 해본 적이 없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삶에 뭔가 목적이 없잖아요. 꿈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도 없는 거죠. 에너지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훨씬 재밌는 삶을 살고 있고 옛날보다 그래도 뭐 지금 이 얼굴이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좀 더 가꾸고 눈썹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예전보다는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맨날 이 옷 입고 계시는 것 같던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옷이 있습니다. 아, 네. 촬영할 때도 있는 많은 분들 오해하신 게 이 검은색 뭐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네이비색인데 다들 검은색 하나만 입는다 생각하시는데 집에 가면 검정색과 네이비색만 한 20개 있습니다. 아, 약간 잡스 느낌 납니다. 아, 네. 아, 제가 이거 첫 번째 쓴 책이거든요. 네. 근데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공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아 그래 유명해졌으니까 이 네. 친구랑은 사이가 멀어지겠지 하면서 네. 공저이신 제갈 현열님을 제가 네. 검색을 해봤더니까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왜 꺼냈냐면 여기에 평생 이루고 싶은 30개 꿈에 네. 가족과 와이프라고 네. 하는 란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 한 30살, 31살 네, 때쯤 맞습니다. 만든 드림 리스트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으시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아, 우리 김 작가님이 여기에 있는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살아오셨는데 조금 아직 못 이룬 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때의 꿈이 지금 요즘엔 드림리스트를 거의 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있어서 예. 사실 한 그 중에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 이상은 달성을 한 것 예, 같은데 예. 아마 가족과의 행복 네. 측면에서 좀 제가 남들보다 좀 많은 지각 인생을 살았거든요. 지각 인생 뭐 취업, 그 다음에 대학 다 늦게 했거든요. 24살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0살에 취업을 했고 결혼도 지금 제 나이가 올해 1982년생 만이건데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5월이는 잘 있죠. 네, 5월이는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네, 5월이 집에 이제 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굉장히 많은 이제 30 우울증도 겪으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 또 우울증을 앓으셨던 네. 분도 있고 또 어머니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예, 있었죠. 예. 그런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와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는데 혹시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가 우울증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네. 이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전염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처럼 살고 있는 이 우울증이 나에게 또 다가와 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루시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뭐 혹시 첫사랑의 아픔 가지고 일단 첫사랑이 누군지조차 요즘에 기억조차 나지 않고요. 예. 일단 두 번째 그 우울증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울증은 이제 유전 성향이 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내 가족 중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극단적인 흔히 말하는 자땡이라는 그런 걸 시도하신 분이 있다면 자기가 자녀가 자땡이 선택할 확률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한 7배 높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처럼 전염되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가까운 사람은 전염될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친구는 사실 우울증이 네, 전염 안 맞습니다. 돼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전에 친구가 떠납니다. 그걸 견딜 수 없거든요. 근데 가족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이제 전염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지금 사실 우울증을 겪은 지 한 3년, 4년 정도 지났었고, 1년 되게 세게 알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99.9%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완치했다고 생각하지만, 99.9%, 한 1% 정도의 여백을 두는 이유는 내가 언제라도 다시 뭔가 아파졌을 때 놀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결혼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혹시나 싶어서 오리가 너무 예뻐갖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것 때문에도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지? 아직 뭐 때가 안 됐나 보죠. 주변에 혹시나 소개시켜 주신 분은 안 계시나요? 아, 현재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자친구 있으니까 소개해주면 큰일 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되시기를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철인 28호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어느 날 한갑이 되시기 전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 네. 바람에 우리 엄마가 철인 28호가 아니구나라는 아니죠, 걸 아니죠. 알고부터는 엄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어머니를 여의셨잖아요. 네네, 일찍. 맞아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사진도 이제 막 이제 집에 어딘가에 놔두고, 그다음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를 추모하는 반지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머니가 또 행복하게 돌아가신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걸 제 주변에 계속 두는 게 제 마음에 굉장히 좀 힘듦을 주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굉장히 사랑했고 지금도 보고 싶지만, 어머니가 계실 때는 실제로 제가 힘들 때 보고 싶잖아요, 대부분. 네. 그 보통 자식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플 때 어머니 보고 네. 싶잖아요. 근데 지금 힘들 때는 잘 안 보고 싶고, 왜냐면 힘든 걸 더 안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잘 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뭐 책, 신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어머니인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되고 있는 소식이 어머니한테 들릴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저는 이제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는 엄마한테 잘해야지 네. 이렇게 했는데, 또 퇴원하시고 또 사과 따로 다니시고 이러니까 뭐예요, 전화만 하고. 네. 원래 병원 계실 때는 내가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찾아뵈야지 그랬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불효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김 작가님의 책을 앞에 7권을 다 읽어보질 못했지만 쭉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 네. 야, 그렇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김 작가님처럼 살면 네네. 과연 대한민국은 행복할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김 작가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니 돋보이고 돈도 이제 원하시는 만큼 이제 벌 수 있는 네. 위치까지 올라가시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상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한 네네. 부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책을 쓰시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네. 이유가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앞에 말씀하신 이제 한마디로 그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제 경쟁사회. 그렇죠. 너무 지나친 네. 경쟁사회라는 건데, 그 이전에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재미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여자친구라든가 제 주변 사람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도 오빠는 뭐 너는 정말 일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거야. 제가 오빠라는 말에 설레라고. 넌 정말 행복해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경쟁에 치여서 열심히 하는 것과 그 자기가 얼마나 주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제 주변에 이제 좀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가 다른 아이들,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좋은 거는 너는 네 인생에 주체성이 있다. 너가 하고 싶은 내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책을 내고, 제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모든 것이 다 제 결정권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도 남한테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경쟁하라고, 누가 저한테 더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너무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재밌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사실 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네.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가 증시각도기님 이제 스튜디오 촬영장이잖아요. 여기 서대문구 이 건물, 얻은 건물에 처음 왔어요. 자, 만약에 여기를 제가 지하철을 원래 타고 오긴 했지만 자동차를 타고 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처음 오면 뭘 찍고 올까요? 내비게이션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겠죠.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는데 그럼 당연히 뭘 찍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도착지. 예, 도착지. 도착지를 찍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고 있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도착했냐 물어보면 다 도착지를 얘기하시거든요. 도착지 이전에 내가 도착지를 잡을 때 그 전에 전제 조건은 이미 시작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덕동에 살고 있는데 공덕동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전에 있다 칠게요. 그럼 제대로 못 오겠죠. 부산에 있어도 아니면 서울 근처에 있는 뭐 강남구에 있어도 여기 제대로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으로 친다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도착지. 근데 그 도착지 향해서 열심히 갔어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직업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뭐 변호사, 의사, 뭐 세무사, 변리사 같은 등 직업이 있다면 그들이 성공한 것과 행복한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들 중에서 일부분은 남들이 성공해 보이는 뭔가 선망하는 직업이니까 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고민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작점은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행복해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고민을 안 하니까 도착지에 가서 뭐지 이거?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네? 그 고민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작점의 고민이 나중에 결과지에 도착했을 때 나에 대한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26살 때 뭘 했냐면 좀 특이한 걸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뭐 대단히 거창한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김도윤, 제 이름 김도윤을 알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 주변 지인 30명에게 그냥 제가 설문지 객관식 12개, 그 다음에 서술형, 장점, 뭐 단점, 그 다음에 뭐 한 줄 평? 친구한테 어떻게 소개할 건지 이런 걸 했어요. 그걸 만들어서 30명에게 소개를, 30명에게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명씩이잖아요. 30일. 자, 이걸 해서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말 객관적인 나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 능력, 그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 스피치 능력, 조직 적합수 능력 이런 거를 여기 딱 이제 인터뷰해 주신 분한테 진행자분한테 자 스피치 능력 지금 몇 점이세요? 이런 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30명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저희 객관적인 김도윤의 능력치를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정말 좋았던 게 아무리 제가 질문을 뭐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30명, 뭐 100명씩 물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못 담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서술형의 장점, 단점 이렇게 한 줄 평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좀 웃긴 거지만 어떤 사람은 단점에 김도윤은 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단점은 뭐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많긴 많습니다. 깔끔하지 않다.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왁싱과 제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깔끔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젊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 단점이 이제 예를 들면 객관식이 제가 나는 털이 많은가 이게 단점일까 이런 걸 적을 수 있나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단점들 어쨌든 그 사람들만의 주관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 제일 의미 있는 건데 사실 뭐 30명한테 설문조사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객관적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국가기관에서 한 조사도 아니고. 근데 정말 좋았던 거는 하루에 한 명씩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김도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죠.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끝났다 이제 자 술 마시자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너는 그러면 장점에 이걸 표기했는데 왜 그렇게 적은 거야? 단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내가 이런 너한테 단점을 보였어?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 대화가 김도윤에 대한 가치관, 뭐 장점, 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낯뜨겁고 뭐 이제 술도 뭐 거하게 취하지 않는데 너는 꿈이 뭐니? 너는 어떤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너는 언제 행복해? 이런 질문을 하기가 되게 어색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30명의 설문조사를 받고 그걸 통해서 저는 한 달간 저를 찾는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던 시간 중 하나였다. 제가 왜 그걸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고 제가 항상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구미에 있는 사람과 광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맞죠. 뭐 고속도로 다르죠. 이런부터 다 다르면 그러면 그 사람마다 분명히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야 서울은 고속도로 타고 쭉 들어가면 돼. 그리고 옆도 뒤도 보지 말고 그렇게 앞에 쭉 가면 돼라고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맞을지 모르지만 나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첫 번째 책에 방금 말씀하신 30개의 설문과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맞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제가 또 와,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업데이트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했을 때 내가 요거는 변했고 요거는 그래서 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아지려고 이렇게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라는 부분이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제가 26살 때 첫 설문조사 30명을 하고 36살 때 똑같은 설문조사지로 이제 그때 친한 친구랑 친구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받았는데 아까 12가지 객관식이었잖아요.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다 상승했고 장점은 옛날보다 더 많이 적혔고 단점은 훨씬 덜 적혔어요. 그게 제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 장점과 단점 어떤 제 인간의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가 객관화가 되니까 내가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와 뭘 보완하는지가 저는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김 작가님이 20대 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루저 88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크리에이티브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루저에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 뭐 이렇게 살면서 기득권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죠. 아니 보세요, 돈도 많이 벌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저 사상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저는 가끔씩 저한테 누가 이제 성공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당연히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좋게 보니까.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유튜버로서 조금 이제 성공했다. 뭐 이제 조금 뭐 성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건지 아니면 이제 제가 성공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 뵈서 제가 지금 이룬 것들을 좀 작게 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튜버로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고 사실 볼 수 있죠. 여기서 뭐 유튜버로 성공 안 했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너무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자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버 젊은 부자들인가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란 책을 낸 적이 있죠. 그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진짜 한번 보시면 다른 뭐 이렇게 채널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됩니다. 정말 책값합니다, 그거는. 그것 23명 제가 크리에이터 분들 직접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채널 운영하면서 겪은 것들을 다 적은 거라서.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스스로 자괴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신사임당님이랑 실제로 아세요? 아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유튜브 세상에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이게 되게 그 의미 있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라든가 목표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구독자가 200만이어도 제가 처음 들어본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유튜버가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유튜브 채널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 작가님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거기 미국에서 이제 진하영 교수님 그러니까 올라오면 또 올라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 그러면 그 안에서만 너무 갇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책은 참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단점인데 혹시 그 유튜브 크리에이티브시고 또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시고 유튜브를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뭐 한 개 채널만 구독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지만 양쪽을 다 얘기할 거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진보와 보수 둘 다 한 개 채널씩은 최소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의 채널만 보면 너무 그쪽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모든 사고와 가치가 이쪽이 맞다고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도 뭐 김작가 TV에서 뭐 재테크 영상에 자기 개발 좋다고 해서 여기만 보지 절대 마시고요. 다른 채널도 잘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채널들을 같이 보면서 증시 각도기 TV, 증시 각도기님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 채널 보면서 저는 조금 종합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그쵸. 같은 것만 이렇게 네. 제가 잠깐 심심해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뜨죠. 눈만 뜨면 뜹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네. 그 남 사고 나는 네. 걸 보고 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라고 네. 하면서도 보고 있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로그 아웃하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 리셋이 된다라고. 그 관심 없으면 클릭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관심 없으면 추천 안 하면 그런 거 클릭하면 안 뜹니다. 제가 참 네. 제 MZ 세대인데 나름 아직 저런 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또 도전하고 싶은 질문을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김 작가님은 도전이 아니고 또 시작하고 싶은 게 네. 있으세요? 또 시작하고 싶은 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제 삶에 일단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작가로서 책을 내고 네, 있고 당연히 책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권씩은 계속 꾸준히 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고 유튜브 안에서는 이제 제가 작가이지만 책을 새롭게 내듯이 또 다른 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조금 더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상담 같은 네, 거 하는 거 맞죠? 맞아요. 김 작가 고민 상담소라는 채널 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좀 시청자들과 직접 좀 소통하는 참 거기 머니 게임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주식 머니 게임. 네, 주식 머니 게임. 그거는 나중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진행을 네.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제 주식 머니 게임도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그 촬영 스태프랑 그다음에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명이 되는데 그걸 진행했다가 어쨌든 그중에 확진자로 나오는 게 저는 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명이 모여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는 뭐 제 욕심으로는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한 거고요. 일단 대회는 나중에 이 거리두기 다 풀리고 괜찮아지면 열면서 근데 다만 조금 더 기획을 잘해서 좀 더 좋은 대회를 돌아오려고. 제가 이제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 주변에 정말 죽도록 노력했는데 네. 안 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그냥 나는 완전 누저고 모르겠다. 나는 싫다. 다 싫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죽도록 노력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솔직히 뭐 제가 그분이 어떤 노래를 했는지 모르겠네. 그분을 제외하고 제 삶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안 되신 분은 그렇게 흔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제 손에 한두 명 될까 말까일 정도로 이게 노력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남이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 사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노력이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내가 했던 노력이 이만큼 있다면 근데 남들도 이만큼 하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한 요만큼이 진짜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남들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보통 이제 자기만의 노력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쵸. 여쭤봤냐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게 약간 피해 의식이나 이런 거죠. 나는 해도 안 돼라고 네네. 하는데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남들도 그만큼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렇죠? 경우. 예. 다들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들 하고 정말 있으니까요. 다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그러죠.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남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게 위로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거기 책에 보면 네. 이제 럭키, 이제 운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람, 관찰, 속도, 루틴, 그다음에 복귀, 네. 긍정, 그다음에 시도. 네, 이렇게 7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네. 이 7가지 말고도 하나 정도 더 있으면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정말 완벽하게 운이 원래 한 80% 정도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데 네. 요렇게 하면 한 88% 정도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7가지에 사실 저는 모든 걸 담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한 가지 굳이 더 한다면 그냥 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쓰는 용어니까요. 존버. 좀 뭐, 꾸준히 하는 거. 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운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오게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인생이 되게 잘못된다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뭔가 중간에 보면 꼭 유혹이 들어옵니다. 너가 이거를 도와주면 너가 이걸 뭔가를 해주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그걸 덥석 물고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게 문제가 나서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이 7가지 중에 네. 다 중요한데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7가지. 지금 7가지가 정확하게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인데 저는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람이요. 무조건. 무조건 사람.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좀 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만났잖아요. 네, 총 1000명 정도 인터뷰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네. 노력했고 그러니까 1000명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였으며 네. 정말 진짜와 가짜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간은 제가 서울에 처음 올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40이니까 정확하게는 11년이죠. 근데 이제 책에서나 이제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년으로 해놓은 건데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그 당시 처음 올라왔을 때만 해도 정말 너무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대구에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네네. 혼자서 고시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공하려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흔히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창업을 한다거나 네네. 그 다음에 뭐 석사라든가 박사 이런 학위를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급 자격증, 이렇게 직업이 될 수 있는 면허증 같은 것들을 취득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하면 저는 좀 특별한 장점이 안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늦었잖아요. 제가 30살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남들도 꽤 많이 늦었거든요. 남들보다 똑같은 방법으로 늦게 시작하면 저는 따라잡기 쉽지 않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럼 남들이 잘 안 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럼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그때부터 이제 성공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뭐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질문이 사실 3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네. 일단 그거는 사실은 좀 많은 경험이 쌓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봤기 때문에 그게 처음 뭐 조금만 시간이 주어져도 좀 느껴지는 기운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좀 사짜 냄새 나네. 뭔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 사람이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너무 공익적인 이야기를 한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유튜브 하면서도 늘 뭐 시청자를 위한 영상을 만드는 거 맞죠. 근데 제 1목적은 한 번도 이걸 다르게 말한 적 없거든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치 모든 게 저는 제 욕심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제 나이치고 만나보니까 남을 위해서 100% 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거의 이제 특별한 종교인들 빼고는 거의 99.9%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상식적이지 않거나 너무 공익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럼 좀 조심해보자. 뭐 저도 뭐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저는 네. 그냥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 네. 저는 일단 한 발을 무조건 거리감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처음 만나면 거의 밥은 제가 다 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의 이래.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사람 중에 내 간쓸게 들고 가려고 그러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땐 그리고 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뭐 메일 같은 걸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옛날과 뭐 지금 이렇게 사실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 뭐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도 뭐 88만 명쯤 되고 책도 많이 읽는 작가라서 섭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쉬울 수 있잖아요. 과거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거는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드리냐면 제가 메일을 보내거나 뭐 편지를 보내거나 이러면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거리를 둡니다. 뭐지? 이 사람 왜 혹시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 애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부탁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 통해서 일단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당연히 뭐 편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분의 이메일 주소라든가 사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했으니까 SNS 통해서 메시지 보내는 방법들이 되게 쉽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좀 정성스럽게 대신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바쁘시니까 맞죠? 바쁘니까요. 왜냐하면 막 그게 길이 너무 길면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는 A4 용지 한 장 이내 절대 넘지 말죠. 웬만하면. 제가 그 각도기님을 통해서 김 네네. 작가님을 소개받은 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 제가 각도기님한테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잘못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너무 구구절절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그 글 다 잘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저는 두 가지 다는 해보긴 해봤다 맞죠. 도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책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저도 자기 개발서나 뭐 경제 경영 서적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너무 잘 읽히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가독성 정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 갔다가 와이프가 먼저 씻길래 잠깐만 먼저 씻어 나 책 좀 볼게 그러고 봤는데 씻고 나와서 씻어라 그러길래 잠깐만 얘 다 보고 씻을게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씻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읽히더라고요. 더 알고 싶다. 이 이 남자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약간 변태 같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러면 혹시 김 작가님은